여러분, 절대 봄철쑥을 아무렇게나 드시지 마세요. 잘못 드시면 간이 망가지고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드시면 면역력이 2배 높아지고 혈관이 젊어지며 당뇨까지 예방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봄철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봄이 되면 들판에 쑥이 지천으로 올라오는데 그냥 지나치게 아깝다는 생각. 아니면 이미 쑥국이나 쑥떡을 드시면서 몸에 좋겠지 하고 드셨는데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는 모르셨던 경험. 우리 세대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러십니다. 쑥이 좋다는 건 알지만 제대로 아시는 분은 10명 중 2명도 안 됩니다. 오늘 지식한상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입니다. 오늘은 봄철 건강보약 쑥에 대해 아주 깊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쑥의 놀라운 효능부터 시작해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쑥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음식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한 편으로 쑥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히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쑥이 면역력과 노화 방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두 번째,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원리. 세 번째, 소화기와 간 건강에 쑥이 하는 놀라운 역할. 네 번째, 혈관을 젊게 만드는 쑥의 성분. 다섯 번째, 절대 쑥을 드시면 안 되는 4가지 경우. 여섯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인 꿀조합 3가지. 일곱 번째, 제대로 된 쑥을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 이렇게 7가지를 오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쑥이 우리 면역력과 노화 방지에 어떻게 좋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감기에 자주 걸리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시거나 피부에 주름이 빨리 생긴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실제로 60세 이후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대한면역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3%가 면역기능 저하로 각종 감염 질환에 취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가 방치되면 단순한 감기가 폐렴으로, 폐렴이 입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큰 짐이 됩니다. 손주들과 함께 봄나들이 가고 싶으신데 몸이 따라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공장 직원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직원이 많고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직원 수도 줄고 남은 직원들도 지치게 됩니다. 거기에 활성산소라고 하는 나쁜 물질이 세포를 공격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노화를 가속시키는 주범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30대에 비해 활성산소 수치가 평균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막이 손상되고 피부 콜라겐이 빠르게 분해되며 면역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종 염증 질환이 생기고 피부 노화가 빨라지며 심하면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병원비만 늘어나고 가족들 걱정만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쑥이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간센터 연구팀과 대한면역학회의 공동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쑥에는 아르테미신인,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조절이 잘 된 면역계는 진짜적인 바이러스와 세균에만 집중해서 싸웁니다. 두 번째, 쑥에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에 대한 저항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대한영양학회 공인 영양사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쑥 특유의 향을 만드는 시네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시네올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같은 흔한 병원균을 직접 죽이는 살균 효과가 실험으로 확인됐습니다. 쑥을 드시는 것만이 아니라 쑥을 태울 때 나는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콧물과 기침을 가라앉히고 호흡기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쑥떠뜸을 그렇게 좋아하셨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노화 방지에도 쑥은 정말 탁월합니다. 쑥에는 비타민C, 클로로필, 탄닌,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결과적으로 노화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게다가 쑥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은 피부 속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주고 주름이 생기는 속도를 늦춰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쑥 한 접시가 그 바람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마트에서 파는 쑥을 사두셨거나 지금 주방에 들깨가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더 들지 않습니다. 쑥국 한 그릇, 쑥나물 한 접시가 여러분의 면역력을 지켜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 봅시다. 자, 지금까지 쑥이 면역력과 노화 방지에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았습니다.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활성산소를 없애주며 콜라겐을 보호한다는 세 가지 핵심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쑥이 당뇨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후에 갑자기 졸리거나 피로감이 심하게 오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목이 자주 마르거나 소변을 자주 보러 가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혈당 문제일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절반 이상이 자신이 당뇨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 거죠. 우리 세대 어르신들, 젊을 때 너무 고생하시면서 몸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혈당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췌장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혈당을 낮춰주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공장의 가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흰쌀밥 위주의 식사를 계속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데 인슐린이 따라가질 못하는 겁니다. 마치 공장은 낡아서 생산 속도가 느린데 주문량은 갑자기 폭발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5년 추적 연구에서 한국인 당뇨 환자의 85%가 아침 식사 패턴 때문에 혈당 조절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눈, 심장이 차례로 망가집니다.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하고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됩니다. 손주와 놀아주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말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쑥이 어떻게 당뇨를 예방해 줄까요? 다행히 쑥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여러 가지 들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쑥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칼슘은 뼈에만 좋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요. 사실 칼슘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만드는 데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쑥 100g에는 성인 하루 권장량의 30%에 달하는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쑥에 풍부한 비타민 A가 췌장의 베타세포를 안정시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잘 분비되면 식후 혈당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혈당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쑥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전문적으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쑥을 먹으면 밥을 먹어도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것이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쑥은 1교환 단위당 당질 함량이 6g 이상으로 다른 나물들에 비해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끼에 쑥 반찬으로 곁들이는 정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 덕분에 혈당 조절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지나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젊을 때부터 흰쌀밥을 많이 드셨던 것 이해합니다. 그때는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쑥 한 그릇으로 혈당을 지키시고 손주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돈 한 푼 안 씁니다. 지금까지 쑥의 당뇨 예방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칼슘으로 인슐린 분비를 돕고 비타민 A로 베타 세포를 보호하며 식이섬유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효능인 소화기 건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밥 먹고 나서 더부룩하신 적 없으십니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로 고생하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위가 쓰린 느낌이 자주 오십니까? 사실 이런 증상들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대 어르신들 중 60% 이상이 소화기 문제를 달고 사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참으십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소화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여기에 장 속 좋은 균이 줄어들면서 나쁜 균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마치 마을 파수꾼이 줄어들면 나쁜 사람들이 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변비, 설사, 소화불량이 반복되고 심하면 대장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 순위 2위입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쑥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쑥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위에서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것을 조절해줍니다.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위염이나 위궤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쑥에는 식이섬유와 항균 성분이 풍부해서 장 안에 나쁜 균균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반대로 유산균 같은 좋은 균은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장 속 환경이 건강해지면 배변이 부드럽고 편해집니다. 한의학에서 쑥은 성질이 따뜻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찬 기운 때문에 생기는 설사, 식욕 부진이 있을 때 예로부터 쑥을 약재로 많이 써왔습니다. 유교 경전 맹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7년 묵은 병에는 3년 묵은 쑥을 구한다. 그만큼 쑥은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의 몸을 지켜온 약재였습니다. 쑥에 들어있는 시네올 성분은 내장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에 경련이 생겨 아플 때 근육을 진정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쑥에 들어있는 루테올린, 아피게닌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은 장뿐만 아니라 복부 경련성 통증에도 완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쑥은 간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쑥에 들어있는 카피라린이라는 성분이 중요합니다. 이 성분은 담즙 분비를 도와서 지방 소화를 돕고 간의 해독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줍니다. 간은 우리 몸의 독소 처리 공장입니다. 간이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맑아집니다. 쑥에 들어있는 카피라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간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간염 같은 간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쑥을 드실 때 꼭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쑥뜸이나 쑥찜질팩처럼 외용으로도 활용하시면 속이 편해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배꼽 주변에 쑥뜸을 하면 소화기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옛 의서 본초정화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배 아프면 쑥뜸을 해주셨던 그 지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소화기 건강, 간 건강, 위장 보호, 쑥 한 그릇으로 이 모든 것을 챙길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통 식재료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효능, 소화기 건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위 점막 보호, 장 환경 개선, 간 해독 기능 향상,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로 쑥이 혈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손발이 저리시거나 혈압이 들쑥날쑥하십니까? 아니면 가족 중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병이 바로 이 혈관 질환입니다. 질병관리청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사망 원인 2위가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하루에 200명 이상이 이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미리 알고 관리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혈관이 왜 나빠지는지 아십니까? 혈관은 우리 집 수도관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깨끗하고 탄력이 있어서 물이 잘 흐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 염증 물질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고 혈압이 올라가며 심하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의 원리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68%가 이미 어느 정도의 혈관 경화가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쑥이 어떻게 혈관을 살릴 수 있을까요? 쑥에 들어있는 쿠마린 계열 성분이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것도 줄여줍니다.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쑥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탄닌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 안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이 탄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혈관이 탄력 있고 깨끗해지면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은 물론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쑥에 녹색빛을 내는 클로로필입니다. 이 클로로필이 간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도와주고 혈액 속 암모니아, 중금속 같은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이 맑아지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클로로필은 우리 혈액 속 헤모글로빈과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철분과 결합하거나 철분 흡수를 도와서 적혈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빈혈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철분 흡수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쑥을 평소에 꾸준히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쑥으로 미리 지키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비싼 혈압약, 혈관약 대신 봄철에 지천으로 나는 쑥 한 그릇으로 혈관 건강을 챙기세요. 우리 전통 어른들의 지혜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쑥의 4가지 놀라운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면역력 향상과 노화 방지, 당뇨 예방, 소화기 및 간 건강, 그리고 혈관 건강, 이 4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쑥이 아무리 좋아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내용은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쑥을 드시면 안 되는 첫 번째 경우는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신장, 즉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 필터입니다.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몸 안에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서 고칼륨 혈증이 생깁니다. 고칼륨 혈증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단순히 근육이 약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쑥 100g에 무려 650mg의 칼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인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이 약 2000mg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쑥의 칼륨 함량은 상당히 높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쑥뿐만 아니라 바나나, 감자,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 콩, 토마토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들도 모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절대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두 번째 경우는 쑥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쑥은 국화과 식물입니다. 그래서 국화꽃, 민들레, 해바라기 같은 식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쑥을 드셨을 때도 가려움,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이 답답해지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 쑥즙처럼 농축된 형태로 드시거나 쑥가루를 흡입했을 때, 쑥뜸 연기를 맡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쑥을 드신 후 입술이 붓거나 목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쑥을 드시면 안 되는 세 번째 경우는 임산부이십니다. 쑥은 자궁을 자극하는 작용이 있어서 자궁 수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쑥즙이나 쑥환처럼 농축된 형태의 쑥제품은 임산부에게 유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다만 쑥국이나 쑥떡처럼 음식에 소량 들어있는 쑥은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는 어떤 음식이든 지나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향긋함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절대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네 번째 경우는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쑥에 들어있는 쿠마린 계열 성분은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와파린, 아픽사반, 리바록사반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고 계신 경우 쑥과 함께 드시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출혈 위험이 과도하게 높아집니다. 위장출혈, 코피, 멍, 잇몸 출혈은 물론 심한 경우 뇌출혈의 가능성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 쑥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성 콩팥병, 쑥 알레르기, 임산부, 혈액응고 억제제 복용 중 이 네 가지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 중에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쑥을 피해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쑥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는 꿀조합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쑥과 함께 드시면 좋은 첫 번째 꿀조합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김치 다음으로 자주 오르는 식재료이죠. 두부는 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콩 단백질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쑥과 두부를 함께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쑥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장 기능을 개선해서 단백질 소화 효소의 활성을 도와줍니다. 두부의 단백질이 더 잘 흡수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분해될 때 질소 화물이 생기는데 이때 간과 신장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쑥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이 과정에서 간 해독을 도와 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쑥 두부전을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최고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란과 쑥, 두부 한 모를 준비합니다. 쑥은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부침용 두부를 으깨신 다음 물기를 꼭 짜주세요. 계란을 볼에 풀어주시는데 소금을 약간 넣어 간을 맞춥니다. 여기에 쑥과 두부, 부침가루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잘 달구어진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두부 한 모에 쑥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재료비 2,000원이면 온 가족이 먹을 수 있습니다. 쑥과 함께 드시면 좋은 두 번째 꿀조합은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는 씨앗과 잎 모두 챙겨 먹는 우리나라 대표 식재료입니다. 고소한 맛의 대명사이죠.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장속 염증을 줄이고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쑥의 풍부한 식이섬유까지 함께 더해지면 변비 예방은 물론 장 환경 전체를 개선해 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뇌 건강에 대한 효과입니다. 쑥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함께 만나면 뇌 혈액순환은 물론 인지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들깨가 들어간 쑥국을 끓여 드시면 뜨끈들하게 속도 데워주고 영양도 가득합니다.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쑥을 살짝 데쳐두고 된장 1숟갈, 들깨가루 2숟갈, 물 2컵, 마늘 조금을 넣고 끓이다가 데쳐둔 쑥을 넣어 한 번 더 끓이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시던 바로 그 쑥국입니다. 시장에서 들깨가루 한 봉지에 2,000원이면 한 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쑥과 함께 드시면 좋은 세 번째 꿀조합은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품 단백질의 질을 점수로 매기는 필수 아미노산 점수에서 달걀은 101점으로 당당히 2위를 차지합니다. 1위가 우유의 117점이니 달걀이 얼마나 훌륭한 단백질 식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부도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달걀에는 두부보다 필수 아미노산이 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체내 이용률도 가장 높은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같은 칼로리로 비교했을 때 달걀은 적은 양으로도 고품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쑥 계란말이를 만들어 드시면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계란 4알과 쑥을 준비합니다. 쑥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먹기 편하게 썰어줍니다. 계란을 볼에 깨트려 소금을 조금 넣고 노른자가 잘 풀리도록 저어줍니다. 여기에 썰어둔 쑥을 넣어 골고루 섞어줍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계란물을 부어 한쪽부터 말아주면 완성입니다. 잘라낼 때는 한 김 식힌 후에 자르셔야 반듯하게 잘라집니다. 계란 4알에 쑥 한 줌이면 온 가족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재료비 1,500원이면 충분합니다. 두부, 들깨, 달걀 이 세 가지가 쑥의 효능을 더욱 높여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비싼 영양제, 비싼 건강기능식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방에 이미 있는 재료들로 충분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올바른 쑥 채취와 구입 방법, 그리고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하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쑥이 봄의 들판에 지천으로 돋아나면 직접 캐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쑥을 캐도 되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림청이 지정한 보호구역, 국립공원, 생태보존지, 도시공원 같은 곳은 식물 채취가 금지된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 쑥을 캐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이나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들판이나 밭 가장자리에 난 쑥도 개인 사유지일 수 있습니다. 소유자 허락 없이 들어가면 무단 침입이나 절도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깨끗한 장소에서 자란 쑥을 캐야 합니다. 도로변, 하천가, 공원 가장자리처럼 차량이 많이 다니거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의 쑥은 농약이나 제초제, 자동차 배기가스 중금속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5년에 전국 지자체와 함께 봄나물의 유해 물질을 확인했는데요. 보심 하천이나 도로변에서 채취한 나물에서만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그중 10%의 나물에서는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훌쩍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쑥을 모르고 드시면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반드시 야산이나 오염되지 않은 들판의 쑥을 캐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쑥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를 잘못 캘 수 있습니다. 봄에는 쑥과 비슷하게 생긴 야생식물들이 많습니다. 초, 돼지풀, 복수초, 계기쑥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독초를 쑥으로 착각해서 드시면 구토, 복통, 호흡곤란 같은 중독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구분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캐시지 말고 마트나 친환경 농장에서 판매되는
안전한 쑥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좋은 쑥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에서 5cm 정도의 길이에 잎이 부드러운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잎이 부드러울수록 맛과 향이 좋습니다. 줄기가 통통하고 밑부분 색깔이 붉으면서 이파리 쪽은 잔털이 덮여 뿌연 초록색을 띠는 것이 좋은 쑥입니다. 봄철, 특히 4월부터 5월 사이에 나는 어린 쑥이 향도 좋고 효능도 최고입니다. 여름이나 가을 쑥보다 봄 쑥이 훨씬 좋습니다. 구입하신 쑥은 흙을 깨끗이 씻어낸 후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고 데쳐서 찬물에 헹군 다음 물기를 꼭 짜서 요리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드시지 않을 경우에는 데친 쑥을 냉동 보관하시거나 잘 건조한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면 1년 내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7년 묵은 병에는 3년 묵은 쑥을 구한다고요. 쑥은 말려서 오래 두면 약효가 더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봄에 좋은 쑥을 잘 말려두시면 1년 내내 건강보약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식한상에서 쑥에 대해 정말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쑥의 4가지 놀라운 효능입니다. 첫 번째, 면역력 향상과 노화 방지입니다. 아르테미시닌,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면역 균형을 잡아주고 베타카로틴이 저항력을 높여주며 시네올이 살균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당뇨 예방입니다. 칼슘이 인슐린 분비를 돕고 비타민 A가 베타세포를 보호하며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세 번째, 소화기 및 간 건강입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장속 유익균을 늘려주며 카피라린이 간 해독 기능을 도와줍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입니다. 쿠마린 성분이 혈전 생성을 막고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 탄력을 유지시켜주며 클로로필이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절대 쑥을 드시면 안 되는 4가지 경우도 기억해 주세요. 첫째, 만성 콩팥병 환자. 둘째, 쑥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셋째, 임산부. 넷째,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 이 4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거나 피하셔야 합니다. 쑥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되는 꿀조합 3가지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두부. 두 번째, 들깨. 세 번째, 달걀입니다. 쑥 두부전, 쑥 들깨국, 쑥 계란말이. 우리 주방에 있는 재료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쑥 선택과 보관법도 기억해 주세요. 깨끗한 장소에서 자란 봄쑥을 고르시고 4에서 5cm 잎이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시며 데쳐서 냉동 보관하시거나 말려두시면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댓글로 쑥에 관한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고 자식들에게 걱정이 아닌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식한상은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